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픽앤픽 사진은 제가 한번 직접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된 사진은 이겁니다. PK12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그렇죠. 이 자세히 보시면은 미얀마라는 글자도 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풍남문 광장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지난 3월 20일 오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보니까 미얀마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시위에는 전북에 거주하는 약 80여 명의 미얀마인들, 학생, 이주 여성, 노동자들까지 다 나와서 이제 규탄 대회, 규탄 시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전통 의상까지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주목을 모았습니다. 네. 멀리서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무거운데 네. 미얀마 학생들은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맞아요. 참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날 규탄 시위 현장에서는요 미얀마 쿠데타 참상을 표현한 상황극까지 연출이 됐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냈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전북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서도 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빠르게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전해주시죠. 얼마 전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잿더미가 돼 큰 충격을 줬죠. 범인은 내장사에서 수행을 하던 한 행자로 밝혀졌는데요.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바람에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도내 다른 목조 건축물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함께 증가가 됐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분리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투기 중심으로 지목된 LH 전북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전주 시민들 일부도 연루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 땅 투기가 몰고 문제와 개선 방안, 오늘 2부 이슈 공방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반복되는 화재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목조 건축물과 또 문화재에 대한 방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추적 사건 너머에서는 도내 목조 건축물의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지난 3월 5일 저녁 모두를 놀라게 한 대형 화재.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싶고. 그런데 참 마음이 쓸쓸하대요. 9년 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에 탄 내장사 대웅전. 할 말을 잃어버렸고 국민과 불자에게는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에는 도민 모두를 아픔과 충격에 휩싸이게 한 내장사 화재 사건을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백제 무왕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천년 고찰 내장사. 화재 다음 날 찾아간 내장사 대웅전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참혹하네요. 더 큰 충격은 내장사에서 머물던 예비 승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소종단에 10한 4, 5년간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소교종에서 승려가 되고 싶어서 와가지고 행자 교육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절에서 머리 깎고 승복 입었으니까 그냥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 3위 과정에 있었던 승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술을 마신 뒤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예비 승려.
범행 직후 그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아,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뭐 만취 상태는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불을 지르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거니까 휘발유는 그게 이제 평상시 사용하던 휘발유들이에요. 자기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져온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불을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언론에서는 스님들 간의 불화를 방화 원인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화는 없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내장사 관계자. 이틀인가 면회를 갔더니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입었고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줬는데 자기도 그걸 했는지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해야 할 일도 없었고 도대체 방화를 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평상시 겪었던 서운한 감정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말할 때는 특별한 동기는 없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해요. 아유, 이유가 없이 화재가 방화를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불자와 일반 시민들은 직접 내장사를 찾아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 마음이 뭐 전업 사람 쳐놓고 뭐 참담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랬는데 그냥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와서 또 날마다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참 마음이 쓸쓸하대요. 아이 가슴 아프죠.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싶고 정말 그랬어요. 신도들 주민들 얼마나 현행범으로 안 내장사에서 좋겠어요. 즉시 마음이 경찰에 많이 체포된 다치셨을 것 방화범. 같아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검찰에 송치됐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고 저희들은 무슨 염치로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예, 정말 국민과 불자에게는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예. 망연자실한 내장사와 조계종 총무원 승려들.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과 관련해 참회에 1,080배를 올리며 공개 사죄했습니다. 집단으로 참회 집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관리 소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소임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1,080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소실돼 복원됐다가 2012년 전기 누전으로 또다시 불탔고 아하. 지난 3월 5일 예비승려의 방화로 네 번째 화재가 발생한 것.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 화재 때 시비를 들여 재건한 내장사 대웅전. 2012년에도 사실 화재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복원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때 대웅전 복원은 12, 20억하고 그 내장사 측에서 자부담 5억 들여가지고 복원 공사를 그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비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이번 화재의 복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제작진은 내장사를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들. 투입돼야 여기가 뭔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읍의 이쪽은 이 내장사이 제일 크거든요.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불자들도 좀 협조해야 할 것이고 내장사 하면은 또 랜드마크랑 똑같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불타갖고 이대로 놔두기는 할 수가 없죠.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될 걸 해야죠. 아, 근데 하지만 이게 또 모든 방화로 의견이 저질러지는 일치하지는 사건이라서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또다시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반대 여론도 거세다는 정읍시 관계자. 시비 투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많아가지고 또 기관하고 좀 협의도 좀 해야 되니까 아직은 크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2012년 화재 이후 화재 보험에 가입한 내장사. 그렇다면 이번 화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하하. 제작진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화재 보험은 제가 정무소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아마 보험이 가능한 걸로 보험 회사 측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사가 가입한 화재 보험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본 제작진.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들이 그러니까요. 가입한 목적물에 정식 스님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질렀으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먼저 처리해주고 그 금액만큼 방화자한테 저희가 다시 구상 청구를 하게 돼 있어. 약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의 목조 문화재가 순식간에 소실되는 안타까운 화재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6년 보물 476호 금산사 화재. 그리고 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밤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에 잠 못 이루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 사회에 네.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 이후로 숭례문에는 새 방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숭례문에서는 아주 국보 1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서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숭례문. 이후 종합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했으며 없는 게 이상하네요. 화재 관련법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외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도내 목조 건축물은 화재에 안전할까?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가 및 도지정 목조 문화재 수는 205곳이고요. 사찰의 수는 381곳입니다. 네, 현재 목조 문화재 205곳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내 목조 문화재와 사찰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전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찰들은 산속 깊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소방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간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런 화재에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출이 돼 있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재 화재는 21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도내에 있는 국보급 목조 문화재의 화재 대비 시설을 점검해봤습니다. 소방차 진입조차 쉽지 않은 산 중턱에 위치한 완죽은 화암사. 극락전은 국보 316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의 소화전이 6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만수하기 한 20개가 넘고. 그 외에 건물 내부에는 특수 소화기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 직원들이 24시간 CCTV를 통해 시설 내외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륵전이 국보 62호로 지정된 김제 금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내 소화기나 열 감지기 등은 잘 마련된 상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스프링클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쪽은 스프링클러는 없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는. 절에다 스프링클러 시설. 일반 시설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좀 사찰이고 이제 종교 시설이라서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딱 강제할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목조 건물이고 오래돼 있고 또 뭐 미관 해친다, 또 보호한다는 게 그 원 그대로 보호하자는 거 하고 또 이거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목조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목조 문화재가 많은 나라 일본. 화재 시 물이 건물 전체를 덮는 특수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놨습니다. 사찰을 비롯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사고, 반복되는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훼손을 고려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화재 전체를 잃을 수 있음을 항상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런 소화설비를 꼭 설치해 주는 것이 문화재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대웅전을 칠 때는 화재 전문가들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웅전 재건 시 각계 전문가들과 상의해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장사 관계자의 이야기.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켜내지 못한 그것을 다시 여법하게 살려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생각입니다. 불교계는 물론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내장사 대웅전 화재. 오늘의 참담함을 잊지 않고 꼼꼼한 화재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도내 목조 문화재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도내에는 총 205곳의 목조 문화재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 설치는 전무하고 126곳은 소화전도 없는 상태이고요. 허허. 화재 경보기가 없는 곳도 26곳이나 됐습니다. 화재 너무 취약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찰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종교적인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꺼려진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네. 또 소방수 공급 배관이 문화재의 미관을 저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셨지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죠. 맞습니다. 네. 이 내장사 대웅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속도 함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 화재는 초동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방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